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어,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주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 주식을 갖다가 뭐 10수년, 20수년 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자, 제일 먼저 보는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여기 2020년, 2021년이죠. 2021년 1월 11일이 여기 있고 2021년 6월 25일이 꼭대기입니다.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요거가 좀 틀립니다. 여기 2021년 1월 11일이 꼭대기가 되고 요 밑에는 그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터널을 그어 보니까 이 터널을 한 번 뚫고 반등했다가 두 번째 살짝 뚫고 반등했다가 세 번째 뚫고 반등했다가 네 번째 내려버렸거든요. 자, 이런 패턴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은 이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 앞에 있지도 않고 그래도 거의 되지 않고 그래서 주식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1일 날이 꼭대기고 그 다음에 6월 며칠이냐 25일인가 요 꼭대기 친 거 있지요. 이게 꼭대기가 결국 아닙니다. 6월 25일 날이 뭐 6.25 사변하고 동일한 날인데 꼭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이 우리 코스피와 코스피 200과 선물과 삼성전자 이렇게 네 개를 보게 되면은 꼭대기가 6월 25일일까 1월 11일일까를 고민하게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제일 높은 게 항상 꼭대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사부님의 이론에 의하면은 지그재그 파동은 반등이 전 고점을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대기고 그러니까 조정 A, 조정 B, 그 다음에 조정 C가 된다면은 이런 지그재그 파동은 굉장히 깊은 조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 복잡한 거는 일단 차치해 두고 다음에 얘기할 것은 뭐냐? 나는 여기서 요 내려오는 거를 갖다가 지금 반등이 들어온다. 아직도 분위기 자체가 더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10월 31일 날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의 바닥일지로 모르겠다. 이때 한참 악재에 악재가 거듭돼 가지고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더 빠진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때 10월 31일 날 어쩌면 바닥을 쳤을지도 모른다 하고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많이들 안 보셨더라고요. 중요한 영상을 알아보고 댓글 다신 분들은 새벽이님과 가드키님 두 분이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이님과 가드키님은 실력이 상당하신 분이다 하고 이제 느낍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중에 깍꿍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옵션만 합니다. 파생 중에서 주식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고 옵션만 합니다. 옵션만 하는데 한 번씩 추세를 잘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점을 갖다가 굉장히 잘 파악을 합니다. 변곡점이죠. 특히 하락에서의 변곡점을 잘 간파를 하더라고요. 뭐 운이라 그러는데 뭐 운도 실력이 있어야 따라주는 거니까 뭐 여러 번 맞춘다는 거는 실력이 있어야 운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꼭대기 부분은 그렇게 썩 잘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대기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꼭대기 부분은 슈팅이 나오는데 이 슈팅을 알아맞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정고점에서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이 정고점의 반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고점의 반등을 이래 보면은 자, 여기가 50% 라인입니다. 여기가 0.38이 라인이고 여기가 0.618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75% 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 중인데 약 3장인데 여기서 하락을 하고 반등을 갖다가 0.618 이상 아주 강한 반등을 했다. 근데 75%를 넘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반등이 아니다 하는 아니다의 가능성이 나는 90% 이상이다. 뭐 심하게 말하면 99%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러면은 이 반등은 뭘 나타내느냐 뭐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과연 어디서부터의 반등일까? 자, 일단은 모른다는 전자의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꼭대기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꼭대기부터 내리고 있는 이 부분이 한번 여기서 위로 간다고 많은 고수들,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버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뭐 박사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주식을 사도 되냐고 또 묻더라고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조차.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뭐 학력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여기까지 그 계좌가 1000개 이상이 늘어났고 주식을 안 하던 사람까지 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더 올라가는데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 따라서 너가 사면은 그게 꼭대기다. 이래 얘기를 했더니 안 사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주식으로 계속 돈을 번다고 자기도 해라고 뭐 이런 얘기가 들렸나 봅니다. 또 다른 루트로도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나도 여기서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등비 상승 정도는 할 것이다. 최소한은 아니고 등비 상승 정도 할 것이다 하고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꺼놓은 털린 거를 아직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 내가 어디서 왜 틀렸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틀린 거를. 이때 내가 틀렸습니다. 이때 오르고 조정 ABC 받고 이제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내리는 바람에 이때 내가 주식으로 뭐 신용 미수 풀로 들어가 가지고 이 내릴 때 박살났습니다. 내릴 때. 요 처음 내릴 때는 조금 벌었는데 내릴 때는 벌 때는 짧게 잘라 먹는데 손실 날 때는 들고 버티죠. 그게 내 버릇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쳤는데 그 버릇을 고치기가 정말 어려운데 뭐 조금은 고쳤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거의 올인 당했습니다. 요 위에 들고 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렸지요. 다른 쪽에서 신용과 미수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종목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날아가는 거죠. 일부. 그리고 여기서 행보장에서도 조금 벌다 잃다 하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석었지요. 이 패턴을 보면은
내려간다고도 봐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2607이라는 2018년도의 굉장한 뭐라 그럴까 이 의미 있는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하고 네 번째 뚫었는데, 뚫은 거를 갖다가 나는 이제 페인팅 모션을 쓰고 간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게 맞는데, 나는 이때 올라간다고 내가 잘한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 또 거의 주식으로 들어간 게 올인됐습니다. 물론 옵션도 올인됐습니다. 깍꿍님은 돈을 크게 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0만 원 가지고 800인가 900인가를 벌었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벌었죠. 밑으로 내려올 때도 벌고 위로 올라갈 때도 벌고, 이 당시에 영상 남은 게 있을 건데 위클리 쪽에서는 100배, 200배, 400배 마구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고 가는구나 했는데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파동을 전부 매기 보니까, 야, 파동이 매기기가 쉽지가 않네. 내 실력 가지고도 파동이 잘 안 매기진다. 여기가 꼭대기인지 아까 앞에 말한 게 꼭대기인지가 애매하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보수적이라는 말을 갖다 다들 싫어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파동을 반등을 매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매기면은 요 위쪽이 아니고 요 아래쪽, 어쨌거나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반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 1, 2, 3, 4, 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한번 꺼 보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 바닥까지 끄면은, 자, 여기서 여기가 50% 라인입니다. 여기가 50% 라인, 여기가 0.38이 라인, 0.38이 라인에 뚫고 올랐다가 딱 걸렸지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0.38이 0.618, 50% 라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어떤 라인이 있었지요. 어떤 라인이 있었는데 앞서 꺼놨던 라인인데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하면서 꺼놨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 라인도 의미가 있는지, 이 라인에서도 한번 걸렸고 요 라인도 뚫었다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 예기치 않게 CPI가 뭔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상승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승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꼭대기에 근처에 저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여기서부터의 조정으로 보고 더 떨어진다 봤거든요. 하지만 내가 10월 31일 날 말씀드렸던 거는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긴급하게 말씀드린 거는 어쩌면 이게 바닥일지도 모르겠다. 이 하락의 바닥일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찍어 놓고도 내가 그걸 또 까먹었나 봅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이 이때 한번 사고 이때 한번 샀는데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꼭대기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돌파 갭이 나왔거든요. 돌파 갭이 나오고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도 상당히 그 애매한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냐면은 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을 갖다가 메우고 올라가면 참 좋은데, 이 갭을 반쯤 메우다가 여기서 반이 좀 안 되지만 한 3분의 1쯤 메우다가 이 갭을 메우다가 갑자기 또 갭으로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새로운 갭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갭. 그래서
이 갭도 메울 겁니다. 메우는데 지금 여기서 파동을 갖다가 여기 이것을 1파로 보고 이거를 2파로 보고 지금 3파를 보는데 이 3파가 상당히 강합니다. 무지하게 강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요걸 3의 1로 보고 3의 2로 보면은 이걸 지금 3의 3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거를 갖다가 4파 조정으로 보기에도 너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뭐 들고 있는데 조정이 너무 짧지요. 이때 1파의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왔기 때문에 4파의 조정은 얕은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얕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의 조정이 이 정도로 얕기는 힘들지요. 하다못해 뭐 3의 1, 3의 2, 3의 3, 3의 3의 조정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 정도의 조정을 놓는다, 이 정도의 조정이 놓는다는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3파가 진행 중인지 A, B, C 해가지고 C파가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을 갖다가 한 방에 뚫을까 하는 의문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뚫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라 보면은 못 뚫는 게 맞는데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라 그러면은 50% 라인이 좀 전에 어디였나? 여기였죠. 여기가 25% 라인, 여기가 0.38이 라인, 여기가 50% 라인, 여기가 0.618 라인, 여기가 75% 라인, 그리고 여기 꼭대기죠.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강하니까 만약에 50% 정도 올라온다고 보면은 한 이 정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같으면 뭐 2590쯤 되죠. 2590 같으면은 지금부터도 100포인트가 더 올라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각도로 볼 때 한 번 더 오르면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각도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른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재차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급등을 할런지. 뭐 해외 증시를 볼까요? 어떻게 끝이 났는가? 다우는 뭐 큰 상승이 있은 다음에 이 몸통의 거의 4분의 3 가까이 조정을 받고 뭐 다시 양봉은 아니고 올랐습니다. 음봉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얕은 조정을 받고 뭐 갭 이상 약간의 갭 상승을 했다가 얕은 조정을 받고 올랐습니다. S&P 500이 뭐 지금 제일 중요한데 S&P 500도 뭐 나스닥과 비슷하게 약간 갭 상승을 했다가 얕은 조정을 받고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우를 빼고 나면은 세 개의 움직임이 다 비슷하다. 그러면 미니를 보더라도 뭐 S&P 500 미니나 나스닥 미니나 다 비슷한 형태를 지금 띄고 있거든요. 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유럽은 오르긴 했는데 글쎄요, 유럽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그래 크게 안 미치니까 뭐 조금 제끼도록 하고 오히려 많이 미치는 게 뭐 니케이나 동경지수가 많이 미치죠. 니케이와 동경지수도 2.98%, 2.12%의 강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돌파 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뭐 상당히 센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조차도 페이크고 이거 자체도 올랐다가 내일 바로 떨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외국인이 주식을 또 사느냐 파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돌파갭을 만들고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어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전체의 조정이다, 여기서부터의 조정이 아니고 여기 전체의 조정이다 하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여기서부터의 전체 조정이다 보면은 좀 전에 끈 거와 조금 달라집니다. 뭐 전에도 껐지만 한번 더 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다 이러면은 바닥이 여기죠. 여기면은 자, 여기가 50% 조정이고 얕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0.382에서 75%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이가 되면은 이제 뭐 거의 다 올라왔거나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위에 보면은 여기 60일 이평선은 넘었고 200일 이평선이 있네요. 원래 240일을 쓰는데 써야 되는데 박사님이 200일선을 좋아해서 200일선 일단 넣어놨습니다. 241선이 1년선이거든요. 1년 이평선인데 조금 남들보다 반복 빨리 움직이겠다는 뭐 매수 매도에 있어 가지고 박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200일선을 꺼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면 200일선 정도는 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자체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를 갈 것 같아, 근데 이유가 뭐다까지 설명을 해주면은 그게 내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상당한 실력자들이니까 의견을 내주시면은 내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을 좀 정리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합니다. 뭐 당신한테 큰 도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요, 나는 지금 매매 스타일을 완전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측 매매보다는 확실할 때 짧게 먹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이고 옵션이고 뭐 두 가지를 하고 있지요. 선물은 하지 않고 옵션과 주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규모가 커지면은 결국 주식을 해야지, 주식이 이 본체잖아요. 본체를 떠나 가지고 파생을 한다는 거는 그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뭐 자금이 작고 또 빨리 벌고 싶으니까 파생을 하는 것이지, 이 파생은 도박이지 않습니까? 100% 도박입니다. 주식이 도박이다 이러면은 이 파생,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은 주식보다 한 10배, 20배 더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도박 요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 벌면은 누군가 잃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연 사람이 대라를 떼갑니다. 이 도박의 요건, 도박장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벌면 누군가 잃는다. 하지만 주식은 다 같이 벌 때도 있고 다 같이 잃을 때도 있지요. 물론 파생이란 기법을 가지고 메이저 세력들은 내릴 때도 법니다만은 주식 자체만으로 볼 때는 평가손을 생각하면은 내릴 때는 다 같이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물론 익절을 하겠지만은, 하지만 이 파생은 100% 도박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내가 늘 주장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경기 또는 경제를 바탕으로 한 심리 게임입니다. 경제학과 나왔다고 해서, 경제학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거보다는 실물 경제에 빠삭한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 케이스를 더 많이 봤습니다.
특히 건설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경우보다는 돈 잃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건설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주식시장을 기웃거리고 경기가 좋을 때, 건설 경기가 좋을 때 그 돈을 빼가지고 건설을 하는 경우들을 예전에 들어봤었거든요. 요즘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오래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오래전이라 그러면 9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지났으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옛 얘기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꼭대기를 일단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냐, 그것도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1월 11일 있지요. 거기서부터의 조정, 그 부분도 어쩌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꼭대기가 여기가 맞는지 거기가 맞는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나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꼭대기가 아니고 어쩌면은 1월 11일 날, 그러니까 대략 한 뭐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이 꼭대기였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하락의 끝이 여기가 맞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여기서부터의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여기서부터의 하락이라 하더라도 지금 반등이 강하니까 이 정도는 올 가능성이 어쩌든 둥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지금 바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슈팅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올 것 같아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올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거 자체도 궁금합니다.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뭐 유튜브에서 많이들 떠드는데 뭐 전문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듭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 30만 채의 연끌 부동산 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코인 종류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일 거고, 그것들이 충격을 줘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던지면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개념인데, 글쎄요 얼마나 더 떨어질지, 이거를 과연 깰지, 깨면 얼마나 많이 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이 던진다고 해서 바닥 아닙니다. 개인이 던진다고 해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메이저 세력들이 사고 있으니까, 일단 최고의 메이저 세력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던진 거를 외국인이 받아 먹었을 때, 계속 받아 먹는다면은 과연 외국인이 이 저점을 한 번 더 깰 것이냐? 나는 여기서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깰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냥 마지막 엔딩 파동으로서 이게 바닥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이 뭐 본인만의 파동 공식입니다. 지게파동이 이게 나온 것 같아. 지게파동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파동에는 없는 건데 뭐 그래 명칭을 붙이니까 내려서 끝인 줄 알았는데 올랐다가 한 번 더 내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게 짝대기 같아 해가지고 뭐 지게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지게 파동이 나와서 끝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끝이 났다 하고 보이는데, 또 이래 올랐다가 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매달 수입이 있는 사람, 매달 벌이가 있는 사람은 일부를 쪼개 가지고, 이때 내가 사라 그랬습니다. 사라 그랬고 어느 순간에 팔라 그랬거든요. 팔라 그랬고 요 내려올 때, 뚫고 내려올 때 또 사라 그랬습니다. 분할 매수.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물려가지고 요때 못 팔았다 하더라도 이때 판 사람들은 이때 요 올라갈 때 벌었고 요 내려왔을 때 또 벌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위에 슈팅은 먹은 사람도 있고 못 먹은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얼만큼 떨어질지 얼마나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조정이 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까? 항상 오는 거니까 조정이 오면은 조금 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산업이 바뀌고 있다. 산업이 바뀐다. 산업이 바뀌지만은 변치 않게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바뀌면은 죽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지금 올라가는 대세에서 잘 고르면은 뭐 잘 못 고르면은 뭐 여러 가지 분할을 해도 됩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이 수십 종류 됩니다. 종합백화점이죠. 각 종목마다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를 주로 선택을 합니다. 주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박사님 동료분은 더 종합백화점입니다. 거의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또 이 신용 미술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박사님은 그래도 신용 미술을 좀 씁니다.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근데 박사님 동료분은 신용 단타를 쓰지를 않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수익을 내고 있죠. 매달 내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물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직도 뭐 수익권은 아니다 하는데 그래도 많이 벌었죠. 2018년부터 벌었으니까 그래 벌면서 이제 예전에 물렸던 것 중에서 뭐 이 살깎기 빽깎기 들어가면서 수익은 적지만은 그래도 계속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물리지 않고 아니면 적게 물리고 매매를 2018년도부터 수익을 냈으면은 2018년도부터 수익을 낸 것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냈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뭐 잘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잘 모르면은 망하지 않을 만한 종목이나 뭐 지수도 좋습니다. 그 일례로 그 오마일이라는 그 유튜버 있잖아요. 목소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하는 떠드는 유튜버 있는데 그 말이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도박 개념을 갖다 응용한 것 같은데 도박 기술도 주식시장에서 뭐 크게 벌 거 아니면은 뭐 상당히 필요하지요. 많이 내리더라도 금액을 갖다가 일정하게 사는 그러니까 수량을 일정하게 사는 게 아니고 금액을 일정하게 사게 되면은 그 금액이 내려올수록 수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릴수록 자금 여력이 많으면은 많이 내릴수록 전체 규모가 커지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뭐 3년인가 5년 동안에 뭐 100% 더블 내는 게 목표더라고요. 지금 한 50억 들어갔고 앞으로 뭐 한 50억에서 한 150억 더 들어갈 예정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고 뭐 계좌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벌었다 한들 내 거 아니고 뭐 잃었다 한들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이론만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벌 수 있는 이론 같으면은 나는 그냥 믿습니다. 그거는 어쩌든 벌 수 있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분할을 갖다가 200분할을 하겠다 마음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은 벌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계속 벌이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매수 방법도 굉장히 좋은 매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두 배지 그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데 두 배 됐다고 딱 끊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유튜브 쪽에서 그 조회수를 보면은 조회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새로운 돈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맞는지는 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어디 투자 정보가 어디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내가 까먹어서 어디 돈 들어오는 걸 갖다가 체크하는 게 여기 수급 분석 가이드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70 몇 조에서 쭉쭉쭉 줄어가지고 뭐 47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올랐네요.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또 오르면은 글쎄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 뭐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께 늘었는지 개인께 늘었는지 뭐 누구께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아직 50조가 안 되죠. 70조가 넘었는데 20조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의 여력이 있다. 뭐 바로 올라갈지 바로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거다. 조정을 받더라도. 그리고 이 돌파 갭의 의미를 갖다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돌파 갭은 상당히 강한 상승 또는 강한 하락을 이야기한다고 예전에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교과서. 그러면은 상당히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강한 상승이 일어나면은 강한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강한 하락이 과연 나올까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 한없이 올라갈 수도 없고 한없이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적당히 오르면은 파는 게 맞고 또 과하게 내렸다 싶으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매매만 해도 상당히 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오마일 같은 투자 그런 투자법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거는 거의 100% 가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목표 자체도 그렇고. 그럼 공항이 오면 어떡하냐?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 버는 시간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번다는 얘기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 사장 그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인지 아니면 그 아는 회계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래하는 회계사는 내가 본 적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중공업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창운에서 진해 올라가는 그 우측에 있던 그 중공업이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중공업을 투자했다가 11년 만에 10% 수익 보고 팔았다 하더라고요. 11년 동안 물려 있었지요. 대신에 회사가 좋은 회사였으니까 배당은 받았겠지요. 그 최 사장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주식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나는 잘한다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뚝심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마인드 같으면은 공항이 온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분할 매수 일정 금액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10%가 아니고 100%, 200%, 300%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매매